자, 2025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교과서 견합학습 7강. 지금 이거는 황순원이 쓴 고개사라는 소설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밖에서 들어오니까 아내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얘기를 해요. 이 집 할머니가 방을 비워달라 그랬어요. 왜 그래? 우리 이제 연탄을 드리는데 이 방은 이제 창고로 사용해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근데 그날로 이댁 식모한테서 들은 말은 다른 거였대요. 낮에 여러 명의 할머니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쪽들 구석에 그 소나무 뒤에 감춘 뭔가 거적을 발견했대요. 이런 때는 늙어서 눈이 안 어두운 것도 문제였대요. 뭔가 눈이 어두웠으면 괜찮았을 때, 그거 못 봤으면 괜찮을 텐데 본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가까이 봤더니 아유 고개를 돌리면서 애틋해. 대체 이런 데다 뒷간을 만든다니 될 말인가? 그 다름으로 이댁 할머니한테 정원에다가 야 정원에다 그런 변소를 내다니 아우님도 그렇게 환장을 했는겨? 그래서 주인 노파도 한바탕 거짓대란 한 수 없나느니 사람이 사람 모양만 했다고 사람이냐고 사람의 행실을 해야 사람이 아니냐느니 막 이제 막 싸움이 났다는 거죠. 야단법석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한테 이제 방을 비워줘야겠다라는 영을 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집 자리를 이제 화장실로 만들겠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한테 나와서는 거기다 뒷간을 만들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은 못하고 구공탄을 들이게 됐으니 방을 비워줘야겠다고 한 거라는 거죠. 실은 이 점이 이 노파로 하여금 자신이 말한 인간은 인간다운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노파 자기가 우리들한테 안뜰 변소를 사용 못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정잎을 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거정잎을 치고 화장실을 쓴 거죠. 우리가 오줌똥을 안 넣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면목은 없지만 대소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는 곳이 사람 살 방이 아니라 사실은 헛간이라는 걸 밝혀준 점에서, 그러니까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에 사람을 지금 들여놓고 새빵살이를 시켰다는 거죠. 자, 이쯤 돼서 우리 황순원 가족은 대구 시내를 전전하기 여러 차례, 그래서 3월 하순에는 부산으로 흘러내려왔대요. 자,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방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제방에 신세를 지게 되는데 뭔가 쉽지가 않았어요. 또 방을 비워달라 그랬고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의논을 한 결과 한 달 방세를 가지고 가서 사정을 해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가지고 갈 방세 금액이 문제였는데 2, 3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4만 원으로 할까 하다가 에이 5만 원으로 하자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방세 5만 원씩을 물고 우리가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다미 한 장, 그 일본식 장판 같은 건데요. 이게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 보통 일본은 지금도 그 방 사이즈 잴 때 다다미 몇 장 해가지고 규격을 재요. 그래가지고 다다미 한 장에 10,000원씩이라는 말도 있고 정하고 있던 방세를 올린 참으로, 그러니까 방세를 올리려고 방 비워달라는 얘기도 말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는데다가 또 우리는 변호사 영감 말대로 법적으로 해결을 지어서 뭐 여관으로 쫓겨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방세 내고 타협을 얻고 마음 놓고 나가서 장사를 해서 살아가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미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내는 이미 국제시장으로 나왔고 큰애 둘은 서면에 나가서 미군 부대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5만 원도 장삿돈에서 떼어낸 거예요. 아내가 돌아왔어요. 근데 돈이 들려있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좋나 보다 그랬는데 아내 말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방을 비워달라 그랬대요. 영감하고 큰아들은 다다미 8장 방에서 자고, 큰 방이죠. 큰 온돌방에는 작은 아들과 부인이 각각 자고 있는데 그러고는 좁아서 못 견디게 됐다는 말은 못하겠던지
할머니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기어코 그 방을 할머니 방으로 쓰게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내는 우리가 어떻게든 할머니 주무실 자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한다는 말이 자기네 딸 친구가 있어서 방 하나만 구해주면 금 손목시계를 선물하겠다는 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뭔가 섬뜩하더래요. 금 손목시계라니. 이거 문제가 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갔던 돈은 어쨌냐니까 어쨌든 딸들 책이라도 한 권 사보라고 놓고 오긴 했대요. 그 돈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었대요. 근데 왜? 그 돈은 안 들어왔으면 그게 미안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도 해주겠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돈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나는 학교 나가는 날은 학교로 해서, 그리고 안 나가는 날은 남포동 부모님 가 계신 곳에 가서 하루를 보내요. 여기 피난민들은 다들 담배 장사하느라고 다들 나가요. 부모님도 나갔는데 나는 여기서 서면 가 있는 큰애들이 돌아오길 기다려서 국제시장에 들려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과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방 안에 처녀 둘이 와서 버티고 섰어요. 이 댁 딸들이에요. 하여튼 큰 딸들은 여학교 졸업반이라는 거고 작은 딸은 4학년이래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 저녁에는 이 방에 와서 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 같은 처녀 중에 누가 친구한테 방 하나만 구해주면 금 손목시계를 프레젠트 받을 수 있는 아가씨일까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피하자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이 말 같은 두 처녀가 누구에게랄 거 없이 2, 3일 내로 반드시 방을 내놓으라는 말과 함께 나한테 시선을 한 번씩 딱 째려보고 나가버렸대요. 근데 그게 뭐 멸시에 찬 눈초리든 어쨌든 아무래도 좋았대요. 근데 그 전법이 이들의 오빠 되는 청년이 내 따귀를 때리는 것보다 더 컸대요. 그래서 아침 되면 나가고 싶었대요. 학교 가는 날이기도 했고.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까 그 동백나무 뒤편에 변호사 영감이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뭔가 그 나무를 이렇게 막 손질하고 있는데 여간 사랑하는 모양이 아니었대요. 좋은 취미죠. 그렇게 한 포기의 나무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할 종류의 것이 인생인데 나는 쫓기듯이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이 인생은 뭐예요? 부자의 인생이고 이거는 가난한 자의 인생이죠. 이렇게 대조되는 거죠. 자, 어떤 문제를 묻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AB와 관련해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B가 뭘까요? 지금 여기서 방 A는 방을 비워줘야 되겠고 헛간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거죠. 그런 건데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A와 B는 표면적으로 다른 의미지만 가리키는 공간은 같죠. 그리고 A를 B로 쓰겠다는 것은 방을 비워달라고 하기 위해서 노파가 내세운 구실이고 자, A는 지금 가족들이 거처하는 공간인데 실은 B의 용도로서 사람이 살 만한 공간 아니죠. 그죠? 자, 헛간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방으로 쓸 수밖에 없을 만큼 가족들은 절박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리고 헛간으로 쓰고자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가 생존에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나는 대구를 떠난 이후에 알게 되었다. 뭘 불가피해요. 그 사람들은 욕심 부린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고개사는 6.25 전쟁 당시 작가가 직접 겪은 대구와 부산에서의 피난살이의 경험인데 자, 이거를 개인의 체험과 역사적 현실을 연결해서 사건의 진실성을 드러내요. 그래서 몰인정한 대구의 변호사집, 아까 그 변호사 영감, 그 나무 손질하는 그 수모와 부산의 변호사집에서 마주한 원거 주민의 멸시와 천박하고 경솔한 그들의 태도를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대요.
여기서는 이제 전쟁의 잔혹성과 폭력성, 좌절감 이런 거는 안 나오는데 전쟁 상황이 개인의 윤리와 사람 사이의 정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피난 생활을 하는 가족의 일상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그리고 있대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내 가족을 거짓대, 아까 그 거적대기 때문에, 그 화장실 때문에 거짓대라고 표현했죠. 몰인정한 노파로부터 황순원 가족이 수모를 겪었죠. 그리고 새 들어 사는 집에 안뜰 변소를 사용 못해서 거정잎으로 임시 변소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황순원 가족의 상황이 매우 처절한 거고요. 자, 새든 집에서 쫓겨나갈 것을 걱정하는 나의 아내에게 금 손목 시계를 프레젠트 받을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 방에서 나가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원고 주민이 천박하고 경솔한 거 맞고, 자, 황순원으로 명명된 나와 그의 가족이 부산으로 흘러내려오는 피난의 상황을 통해서 자전적 서사의 형식을 활용해서 역사적 현실을 개인의 경험하고 연결했고, 그래서 사건의 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이거는 보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5번. 나가 처녀들의 시선에 대해 멸시에 찬 눈초리였든 어쨌든 아무래도 좋았다라고 생각하죠. 자, 그것을 통해서 차가운 멸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방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뺨을 때리는 것보다 효과적이었다 그랬잖아요. 엄청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자, 윗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하나의 어구로 쓰세요. 자, 소설을 읽고 난 다음 왜 고개사인지를 생각을 해보다가 고개라는 어휘를 찾아보니까 줄타기, 공마, 요술, 제주넘기, 공타기 따위의 연애를 이르는 말이라는 뜻하고 아슬아슬할 정도로 위태로운 동작이나 상태라는 뜻이 있었대요. 자, 황순원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목을 고개사로 지은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면 여기서 요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요거겠죠. 위태로운 상태 정도 되겠죠. 이게 적절하겠죠. 자, 또 있나? 없군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